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재난 그리고 또 트라우마 그리고 꼭 필요한 심리 지원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코너를 준비했는지는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 부회장을 맡고 계신 고려대학교의 최기홍 심리학부 교수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가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이 무안공항에서 있었던 비극적인 사고로 인해서 또 교수님을 다시 뵙게 됐는데요. 이게 벌써 사고가 난 지가 오늘이 열흘째라고 하더라고요. 이 참사 직후에 제가 알기로는 통합심리지원단이 무안으로 들어가서 유가족분들에 대한 어떤 심리 지원을 시작했다라고 들었는데 먼저 저희 뉴스 영상 한번 같이 보시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에서 며칠째 가족의 신원 확인 소식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유족들. 몸도 마음도 지쳐가지만 스스로를 돌볼 여유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상실감에 끝모를 무력감이 찾아오고 과도한 자책에 빠지기도 합니다. 전형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증상들입니다. 특히 항공기 참사의 특수성 탓에 시신 수습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유족들의 고통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시신을 온전하게 수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최악의 경우를 가정에서 상상하시면서 되게 고통스러워 괴로워하시거든요. 이번 참사 희생자의 90% 가까이가 광주 전남 지역 주민들. 주변 이웃과 지인이 참사 희생자들이어서 지역사회 전체가 집단 트라우마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하고 무안공항 4곳에서 심리상담 지원에 나섰습니다. 공항 내에 설치된 심리지원실에선 이틀 동안 유족 30여 명이 상담을 받았습니다. 네, 통합심리지원단의 활동을 지금 영상으로 간단히 보셨는데 교수님께서도 이제 이런 일을 하시니까 통합심리지원단이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지금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통합심리지원단은 이제 재난이 발생하면은요. 뭐 구호 물자를 제공을 한다거나 적절한 정보들을 제공한다거나 그리고 필요한 너무 놀라셨을 거니까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안정화 기법들도 알려드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가장 일선에서 제공해드리는 이제 전문적인 그런 어떤 서비스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재난 상황에서 이 심리 지원이라는 거를 지금 통합 심리 지원단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중요하다 알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왜 중요한지를 좀 더 저희한테 와닿게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아, 네. 일단 어떤 재난이 딱 발생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 놀라게 되고요. 정신이 정말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고 마음이 막 불안하고 두렵고 화나고 죄책감 들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럴 때 누군가가 가서 이게 좀 안정적인 상황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뭔지 물어봐주고 그리고 그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조금 안정화가 될 때 그 트라우마 상황이 앞으로 지속되는 거를 좀 막게 되는 거예요. 트라우마 상황에 대한 충격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걸 한 번 더 막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재난들이 몇 번 발생을 하면서 공공 서비스로 이런 재난에 심리 지원하는 어떤 서비스 체계가 굉장히 빠르게 성립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건복지부랑 행정안전부 이렇게 통합적으로 같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행정안전부 안에 있는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라고 있는데요. 그 회복지원단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바로 회의를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번 이제 제주항공 그 사건에서도 당일날 3시에 회의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 회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그 컨트롤 하에서 어떤 기관의 컨트롤 하에서 민간 기관과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런 심리 지원을 할 것인가를 이제 구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빠르게 대처했던 예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뭐 국민적으로 어떤 국가적인 재난을 이미 여러 번 최근에도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의 또 어떤 덕분으로 조금 대응이 수월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나요? 맞습니다. 저희가 트라우마라고 하면은 이제는 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건지 대충 감은 잡는 것 같은데 방금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그 지속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트라우마가 어떤 상처처럼 딱 앉았다가 상처가 아물어서 딱지가 지고 뭐 끝난다가 아니라 이거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죠. 그렇죠.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렬한 우리 신체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런 스트레스를 딱 경험하면 단기적으로 정상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반응들이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1개월 이후에도 3개월 이후에도 6개월 이후에도 이런 반응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한 6개월까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6개월 이후부터 갑자기 잠이 안 오고 심장이 뛰고 그때가 자꾸 생각나고 우울감이 들고 이런 식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네. 심각한 정신질환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가 추적 관찰을 좀 하고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공해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지원도 그러면은 그만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요, 굉장히 특화된 서비스가 필요해요. 지금 이제 공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심리적 응급처치라고 하는데 그런 단기적인 접근들은 1개월에서 한 3개월 사이에 우리가 급성기라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심리 지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3개월 이후에는 우리가 아급성기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급성하진 않지만 계속해서 우울감이 지속이 되고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전문적인 심리 지원을 해주는 것, 그리고 6개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심리 지원을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해줬을 때 국민들이 트라우마의 피해에서 훨씬 더 빨리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심리적 응급처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뭐 찾아보니까 PFA라는 영문 약자로도 돼 있고 이거는 어떻게 시행되고 왜 중요한 거예요? 응급이니까? 네네. 이제 우리가 어떤 재난에서 응급처치 하잖아요. 우리가 사고 당하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뭐 소독약 해가지고 응급처치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야지 염증이 번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재난은 심리적인 굉장히 큰 상처예요.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응급처치 하듯이 그 상처를 빨리 이렇게 더 퍼지지 않도록 하는 이제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심리적 응급처치에는 한 2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혹은 시민 자원봉사자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가 있고요. 그리고 저와 같은 정신건강 전문 인력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O에서 만들고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번안도 하고 배포하고 있는 말하고 듣고 연결하기 이제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처음에 지금 이제 이런 나오고 있는 보고 듣고 연결하기요. 네네 보고 듣고 연결하기. 아. 네, 저 3L이라고 하는데 네. 저 보고 듣고 연결하기 프로그램과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가서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고요. 그리고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누군가가 어떤 요청을 하는가를 민감하게 듣고,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그 요청이 있잖아요. 그 필요가 있을 텐데, 그런 필요와 어떤 자원들을 구호를 이렇게 다 연결해드리고, 이런 일을 그때그때 해드리는 거가 재난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게는 상당한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이 무한 어쨌든 항공기 사고를 보면 굉장히 그 다양한 사람들에게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네. 예를 들면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제 생존하신 분들이 네. 있고, 그 다음에 유가족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그 슬픔에 공감하고 또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 그 사고 장면을 뭐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반 대중들이 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수님은 이걸 보시면서 어떤 트라우마가 누구에게 가장 걱정이 되셨어요?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희생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유가족분들이 가장 큰 지금 충격을 받으셨을 거고 당연히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심리 지원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네. 첫 번째고요. 2번째는 그 사고 현장을 수습했던 인력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맞네요. 그래서 소방대원들이라든지 이제 그 뭐 경찰이라든지 또 기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의료진도 있을 거고요. 의료진, 네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런
현장에 노출됐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에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조종사분들, 그리고 항공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그분들도 굉장히 두려움이 있고 이런 일들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상당히 이제 큰 고통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우려가 좀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이런 사건들을 지켜본 국민들도 어떻게 보면 국민들 중에도 기존에 이런 트라우마를 경험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일종의 우울감이나 이런 경험을 좀 가지고 계셨던 분들 중에는 이러한 어떤 사건들이 노출됐을 때 훨씬 더 많은 충격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방송 보도 또 이렇게 보도를 어쨌든 보다 보면은 이제 항공기 사고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는 폭발이 있었기 때문에 시신이 이제 많이 훼손이 돼서 그 어떤 현장보다도 좀 힘들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항공기 여객기 사고가 또 다른 참사랑 또 다른 특징을 보이는 그런 게 있을까요? 네, 항공기 참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훨씬 더 대규모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명을 상실하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가족을 다 잃거나 아니면 지인들을 한 번에 잃거나 이런 일이 생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폭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신의 훼손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유가족분들이 시신을 확인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큰 어떤 심리적인 충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이 항공기 참사는 대대적으로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훨씬 더 확산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영향을 더 미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다른 참사와 좀 다른 특성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비행기를 타는 게 무섭다. 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착륙 과정에서 이제 뭐 비행기 바퀴가 내려오는지 이런 거 안 그래도 무서운데 긴장하는데 네. 이번 일로 그런 것들을 많이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럼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면 좋을까요? 물론 뭐 유가족 분들에 비할 바는 아니겠습니다만 네, 네. 그래도 비행기를 타고 일상적으로 타야 되는 분들도 또 있고 네, 네. 아까 뭐 파일럿 언급도 하셨지만 네, 네. 그런 분들이 또 자칫 잘못 트라우마에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면 그건 또 수많은 인명의 어떤 목숨과 연결되는 문제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그냥 단순히 뭐 개인적으로 마음을 다스리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 외에 혹시 좀 네. 도움을 구하거나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저는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이런 사고를 다 이제 우리 경험하고 나서 정말 철저하게 원인 규명하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사고를 예방하는 방식들을 철저하게 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디나 사고는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훨씬 더 안전하게 여러 절차들도 마련하고 안전하게 그런 상황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국민들 같은 경우에 걱정이 돼서 많이 놀랬잖아요. 이거를 결국에는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일상을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평온하게 계속해서. 네네. 꼭 일상을 평온하게는 유지. 아니지만 자신이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을 가지고 네. 오히려 그 두려움을 그냥 두려움을 인정하고 가지고 너무 두려워요. 두렵지만 내가 만약 출장을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야 된다. 네. 두렵지만 여러 가지 체크를 해보고 타는 거예요. 근데 두려울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타서 항공기를 안전하게 내가 경험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이게 사고였구나. 일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제 학습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제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도가 좀 지나쳐서 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나머지 무슨 뭐 네. 호흡이 가빠진다거나 네, 네. 뭐 숨을 쉬기 어렵다거나 예전과 네. 달리 무슨 공황 장애나 네네. 폐쇄공포증 이런 것까지 느끼는 네. 사람들이 있다면 네. 바로 그때는 병원에 또 가봐야 되겠죠? 뭐 공황 장애를 느낀다거나 내가 심리적으로 어떻게 뭐랄까요? 예전과 이렇게 다른 예전과 변화를. 다른 방식을 느낀다 그러면 당연히 병원이나 정신건강 전문 인력이나 그리고 전문 상담 인력이나 뭐 심리학자나 이런 분들을 찾아가셔서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상담소가 중요합니다. 또 많이 있으니까요. 네네네.
그 최근에 이제 그 비상계엄, 뭐 탄핵 이런 일련의 국가적 위기 상황이 있어서 네. 이거를 재난의 범주에 넣기는 조금 그렇지만은 또 이걸로 인한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다. 오래 지속되고 있잖아요. 네, 네. TV만 틀면은 사실 네. 안 볼 수가 없고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도. 뭐 이제 그 계엄, 뭐 탄핵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계엄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지역이나 어떤 인물들이나 국가의 어떤 힘을 강압적으로 이렇게 행사하는 거고요. 당연하게 뭔가 제한 이런 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삶의 자율성이 이제 제한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자연스러운 반응은 불안과 공포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나 이런 무기력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 중에는 트라우마로 이 사건을 경험하시는 분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뭐 언론이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네. 이제 탄핵이나 뭐 시위 그로 인한 또는 뭐 비상계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네. 또 이번 그 여객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고 장면을 초반에는 노출을 하는 여과 없이 그런 실수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언론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네. 말씀도 혹시 있으신가요? 전문가로서. 네, 지금 이런 재난과 관련된 보도 지침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그래도 언론인 분들에게 숙지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유가족 분들 중에도 이게 언론 보도 지침에 어디에 이제 어긋나는 행위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생길 정도로 네. 국민들도 상당한 인식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주의를 끌기 위해서 아주 자극적인 장면들을 언론에 내보낸다거나 피해자들의 어떤 신상을 공개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2차 피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재난 트라우마가 있고 일반적인 트라우마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일종의 트라우마 안에 다 이제 넣긴 하는데요. 굳이 구분하자면 그 재난과 다른 트라우마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아동 학대를 당했다, 아니면 뭐 성적인 신체적인 학대를 당했다, 왕따를 당했다, 이런 부분들 혹은 혼자 이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개인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재난은 집단으로 발생한다는 게 굉장히 큰 이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명 피해를 낳게 되고 그리고 이런 사회에 대한 어떤 안전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측면에서도 이게 많은 국민들에게 확산될 수 있는 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재난과 같은 트라우마가 잘 이렇게 원인 규명도 되고 그리고 그런 처리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기 나중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발생하면 일종의 약간 역사적 트라우마와 같은 이런 그 사건으로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이 있을 때 특히 국가가 공공과 민간이 협력을 잘 해가지고 국민들의 마음 건강을 잘 이렇게 케어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아까 트라우마를 이제 어떻게 보면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것 중에 뭐 듣고 네, 보고 듣고 네, 뭐 이런 것들이 네네. 있다고 좀 자세히 더 여쭤보겠습니다만 네네. 연결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연결이 되려면 사실 좀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근데 생각해 보면 탈북민만 하더라도 네, 그들이 하는 경험은 네, 사실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일 것 같고요. 네, 네, 물론 이런 이제 사고의 유가족분들도 저희가 헤아린다고는 하지만 100% 헤아리기는 거의 어렵기 때문에 네, 사실 공감을 한다고 해도 네, 어떤 경우에는 그게 오히려 그분들한테 네, 더 상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 그런 분들을 직접 그래도 가까이서 보시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주변 사람으로서 네. 그런 거는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기자님께서 잘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번에 한국심리학회에서 그런 이런 재난을 경험했을 때 우리 시민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침들을 이제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말하고 듣고 연결하기 이렇게 프로그램이고 아까 처음에 이제 심리응급처치에서는 보고 듣고 연결하기 네, 이렇게 보고 해서 듣고 연결하기. 네, 보고 듣고 연결하기인데 주변을 살피는 거죠. 근데 요 말하고 듣고 연결하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고요. 그리고 그런 말을 누군가가 할 때 어떻게 들어줘야 되지? 라는 것도 궁금할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하고 싶지만 이게 잘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침들을 마련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좀 허락하면 제가 잠깐 소개해드려도 될 것 네네. 같은데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 처음에 이제 말하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말하기는 우리 마음에 이제 고통감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방법들인데요. 내가 뭐 유가족이다, 아니면은 어떤 피해자다, 아니면 뭐 여러 간접경을 통해서 힘들다 그럴 때 내 감정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괜히 남들한테 짐이 되지는 않을까. 남의 그리고 시간을 괜히 뺏는 게 아닐까 네, 뭐 이런 네, 여러 가지 생각들. 네. 그리고 내 고통 때문에 저 사람도 우울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말을 잘 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럴 때 자기가 좀 신뢰하는, 좀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가지고요. 그 사람에게 내가 지금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좀 시간이 괜찮니?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여러 지침들을 저희가 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듣기인데요. 네. 그 다음이 듣기예요. 네네. 네네. 이 듣기인데 누군가가 나에게 고통스러운 혹은 우울함을, 불안함을 이렇게 얘기할 때요. 듣는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지 말아야 될 게 몇 개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야, 그거 별거 아니야. 잘 될 거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에게 좀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괜찮아. 뭐 별거 아니야. 다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왜 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별거 아니야 그러면 내 고통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그리고 잘 될 거야. 긍정적인 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사실은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너무 100개가 되는데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하면 내 마음을 이 사람이 잘 모르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섣불리 이렇게 충고하게 돼요. 네. 나가서 운동해 막 이렇게 이제 충고하게 되는데 물론 운동하는 거 중요하지만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충고하기 전에 먼저 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충고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마치 그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해서 말하는 사람을 좀 입을 좀 닫게 되는 거죠. 네네.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화제를 돌리는 거, 막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뭐 누구네 집은 어떻더라, 막 이런 식으로 화제를 돌리거나 그러면 또 이 사람이 내 말 듣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러한 부분들, 조심할 부분들,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에게 경청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매뉴얼로 해가지고요 심리학회에서 이번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그걸 만약에 저희가 받아보고 싶다라고 네. 하면은 네. 그거는 어떻게 받아보면 되나요? 네. 자료를. 네. 저희 지금 이런 자료들은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에도 저희가 이렇게 올려놓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제주항공 그 여객기 사고 관련해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분이다, 아니면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국가 트라우마 센터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함께 공유해서 제공을 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많이 좀 어렵다 그러시면 우리 심리학회에 통합 번호가 있어요. 전화번호가 있고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운영하는 번호가 있습니다. 네, 지금 나가는 번호죠? 네. 저 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심리 지원을 뭐 전화나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심리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혹은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연결해 드릴 수 있도록 네.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또 교수님께서 이제 지적을 해주셨던 것 중에 굉장히 와닿았던 거가 재난 상황에서는 당연히 뭐 유가족, 생존자를 생각을 하게 되지만 떠올리게 되지만 참사 현장에서 직접 이제 활동을 한 인력들에 대한 배려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사고를 처음으로 목격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네네. 노출됐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게 있어서 요 관련해서 저희가 뉴스 영상 하나 보시고 또 네네. 말씀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79명이 희생된 대규모 참사를 수습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소방관과 경찰 등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
매일같이 희생자를 수습하고 유족들을 보살피면서 참사의 비극을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재난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참사 현장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무기력과 우울감에 빠지는 이른바 대리외상 증후군입니다. 하지만 유족들의 고통 앞에서 자신의 고충을 말하거나 스스로를 돌볼 여유는 없습니다. 참사 이후 무안공항에 설치된 상담소에서 심리 상담을 받은 유족은 240여 명. 반면 공무원이나 자원봉사자 등은 23명에 그칩니다. 참사 대응 인력들도 엄연히 정부의 재난 심리 지원 대상자들. 전문가들은 대리 외상 증후군은 본인이 알아채기 어렵고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 주변에서 세심하게 살펴 상담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대리외상 증후군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거기 파견돼서 한시가 급하게 구호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힘들다고 센터를 찾는다? 유가족은 조금 편하게 찾아야 수 있겠지만은 일하다가 말고 간다. 이거 네. 사실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현장 인력들은 그런 마음이 들어도 지금 참고 일단 일부터 하고 나중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더 힘든 상황이 악화되는 거 아닌가요? 네, 네. 저는 현장 인력분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무너지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한 마음이나 그런 생각들은 상당히 감사한 일이죠. 내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또 한편으로 내가 이런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모습들이 유가족들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하나의 모델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서 약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하면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사실은 나도 당신들처럼 많이 힘들어. 이런 어떤 공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도움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거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통합심리지원단 네. 그리고 국가트라우마센터, 한국심리학회는 이제 민간 기관인데 그런 단체들의 점차적으로 많은 도움이 있으니 그런 도움을 적극적으로 한번 찾고 받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평소에 그런 전화번호도 내일이 아니다가 아니라 네네. 내 주변에서 있을 수 네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조금 알아두면은 네네. 많이 좋겠네요. 그 브로셔 같은 거 이제 만들어서 현장에서 배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그런 정보들 다 있어요. 네. 그래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귀찮아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네네.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그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렇게 비행기에서도 산소 마스크를 내가 먼저 쓰고 옆에 씌워주라고 하잖아요. 네네. 꼭 그런 것처럼 꼭 나 스스로 챙기는 거. 네, 그게 되게 그건 맞네요. 되게 중요한 또 네, 비유네요. 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네. 이게 심리 지원이라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하고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네. 역으로 네. 만약에 재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심리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 과거에 우리나라 그랬을 것 같은데요. 인식이 없어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나요? 사실은 재난을 받고 나서요, 모든 사람이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어떤 심리 지원을 제대로 하게 되면, 추후에 우울장애나 불안장애나 외상 스트레스 장애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훨씬 더 낮춰주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런 재난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응급실이나 이런 곳에서 아까 이제 말하고 듣고 연결하기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제공해드렸을 때 6개월 후, 1년 후, 2년 후에 어떤 외상후 스트레스가 발생할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네.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고한 거를 보면 심리 지원을 적절한 시기에 제공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재난 트라우마라는 거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나요? 결국엔 재난을 예방하는 게 최고이겠죠. 예, 그래서 재난이 그렇죠. 없도록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인 규명, 그리고 예방 대책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세우는 게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지난 재난을 통해서 이런 심리 지원 체계들을 공공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체계들을 잘 만들어 놓은 것도 저는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우리가 그럼 앞으로 뭘 더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심리 지원의 차원에서는 공공의 심리 서비스가 응급처치 쪽으로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는 네. 편이에요. 응급처치는. 응급처치는. 네. 그런데 이제 악읍성기로 넘어가거나 회복기나 만성기로 넘어갈 때도 발생하는 심리적인 어떤 지원의 수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나라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심리 공공 지원의 질을 좀 향상시키는 것,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문 어떤 기관, 한국심리학회 같은 전문 기관과 연합해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급성기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가요? 정확하게 아급성기? 네, 급성기가 이제 3개월 정도고요. 네. 3개월 이후에는 급성기를 벗어난 네, 그래서 아열대 같이. 네네. 그래서 그 급성기는 이제 아닌 상태에 그렇지만 여전히 뭔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네. 충격을 관찰해야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다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이제 보내드리기 전에 그 유가족분들이라든지 아까 이번 사고에 좀 직간접적으로 아직까지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 하실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난이 일어난 이런 상황에서 힘든 어떤 마음이 있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그리고 특히 유가족분들은 재난 이전에 건강하게 잘 생활을 영위하셨던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재난 때문에 내가 좀 힘들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것을 좀 당연하게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이렇게 지금 생활을 이제 살아가고 계신데 그럴 때 힘드실 때는 당연히 그런 힘든 어떤 부분들을 내가 인정을 좀 해주고 나에게 조금 더 친절해주고 내가 받아야 되는 어떤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받으셔서 이번에 이런 참사의 고통을 그래도 이겨내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전문 인력으로서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여러 단체 기관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국심리학회 부회장이시고 한국트라우마 스트레스학회 이사를 맡고 계신 최기용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